혈관과 혈류, 생각보다 미처 몰랐던 그리고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히면 죽는다 혈관, 혈류.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혈관 건강, 이것을 조심하라. 혈관 건강. 뭘까요? 딱 나오죠. 뭐 담배를 조심하라, 술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럼 다 아시면서 왜 이거 날씨요? 날씨를 조심하라. 근데 사실 뭐 겨울에 운동을 좀 뭐 아침에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긴 하잖아요. 연세 있는 분들. 예. 예, 혈관 같은 경우는 날씨에 굉장히 예민해요. 네. 온도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는 혈관이 좀 이완이 돼요. 좀 늘어나요. 늘어나고 혈류 속도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분을 좀 뺏기다 보니까 혈액 자체가 좀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끈적끈적해지는 게 조금 더 심해지면 혈전이 생겨요. 혈전이 이제 딱딱하게 굳는 거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뇌로 가거나 심장에 가는 혈관 속에서 그렇게 굳어버리면은 뇌졸중이나 아니면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수분을 섭취를 해가지고 좀 혈관 건강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송 원장님, 네네. 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부터 궁금했어요. 시청자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 목에 감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게요. 목에 수건으로 패션 몸을 보호하는 아닌가요, 거예요? 패션? 옷입니다. 옷이에요. 그래서 티 안에 뭔가 이제 그러니까 소원장님께서 하고 목에다 왜 수건을 감고 뭔가 나오셨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좀 생각했는데요. 도대체 저거 혈관을 이렇게 보호하는 나온 게 뭐라고 단볼 옷입니다. 패션이. 근데 이게 우리 송 원장님 옷처럼 아예 혈관 질환이 딱 눈에 나타나면 제일 좋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혈관 질환이 도대체 이게 내가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정확하게 이게 이상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예, 한번 저 CG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게 되면은 특히 여자분들이 가장 많은 게 손발 저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손하고 발이 같이 저리면서 할 경우는 되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신경계통이 좀 안 되거나 이제 그럴 경우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왼쪽 팔이나 어깨가 저리면서 가슴에 통증이 있다 할 경우에는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바로 병원에 가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다가 갑자기 한쪽 시야가 잘 안 보이거나 흐릿해요. 한쪽이 말이 좀 어른되거나 물을 흘리거나 한쪽 손이나 발이 이렇게 기운이 없어지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바로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고요. 근데 배를 갖다 갖게 만드는데 배꼽 위쪽에 무슨 여기 당연히 동맥이 있습니다. 대동맥이 있는데 딴 때보다 멍우리가 만져지면서 굉장히 크게 뛴다. 그때 동맥류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파열되면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꼭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경우는 위험하니까 바로 병원을 가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혈류 이상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혈색 아닐까요? 혈색? 혈색, 눈동자? 안색. 안색. 한번 떼보세요. 뜯어보세요, 빨리. 뭐죠? 약간 비슷하게 맞췄어요. 입술 색깔? 입술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입술 같은 경우는 멜라닌 색소가 좀 적어요. 그리고 피부도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혈관 안에 혈액이 지나가는 것들이 거의 다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면은 입술이 색이 되게 옅어요. 그래서 피부색이랑 입술이랑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분들 간혹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피가 부족한 거예요. 혈액이 빈혈이 있을 수 있나요? 혈액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옅게 나오는 거고. 파란색 입술은? 파란 입술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철분이 부족할 때도 저렇게 파란 입술이 나오거든요. 임산부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입술이 쪼글쪼글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건조한 거고 입술에 검은 반점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입술은 여기 뭐 피지선이나 땀샘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배출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도는 것만으로 노폐물을 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혈액이 막힌 거예요. 막히게 되니까 여기 우열이 생겨서 검은 반점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보통 혈액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또 약을 찾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게 좀 도움이 될까요? 혈액순환 개선제를 갖다가 많이 드시는데 오메가3 같은 거. 혈액순환 개선제는 그냥 개선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움을 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맹신하면 안 되고 이걸 먹으면서 주의할 거가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혈액순환 개선제는 피를 묽게 해주기 때문에 수술 받을 때 아니면 치아를 뺄 때 지혈이 안 되는군요. 지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미리 끊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아스피린 먹는 거 있느냐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원인이 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혈액순환 개선제는 주치의와 상에서 먹으면 되는데 이거 과연 동맥에서 오느냐, 정맥에서 오느냐,
모세혈관에서 오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혈전 같은 것 때문에 오느냐, 신경계통에서 오느냐, 이걸 알고 진단해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젊은 피를 수혈하면 아이고, 이거 뭘까요? 너무 기네. 네. 예, 일단 젊어진다.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피를 수혈하면 젊어지겠죠. 피. 오. 비슷한 얘기예요. 뇌기능, 운동신경이 개선이 됩니까? 그러네요. 아니 이게 이제 젊은 피 수혈하면 역시 드라큘라죠. 그렇죠. 드라큘라도 있고 우리 왜 이제 한참 우리 채널 A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왜 북한에서 김일성이 왜 그 피가리를 한다 막 그런 얘기를 막 들은 적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피를 수혈한다. 근데 이게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무슨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인 건가요? 가능성이 약간 있다고 나타나서요. 네. 미국의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토니 와이스 코리 연구 교수가 네. 지난 20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다가 발표했는데 네네. 사람 탯줄 있잖아요. 네. 네. 탯줄에 혈액을 갖다가 네. 늙은 쥐에다가 줘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줬어요. 네. 4일에 한 번씩, 4일에 한 번씩 2주간 투입을 했는데 그걸 하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우리가 젊은 쥐 기억이 100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이 늙은 쥐 기억이 50이었어요. 네. 근데 2주 지나고 나서 보니까 80으로 올라간 거예요. 오. 영향이 그래서 있네. 되게 네. 신기하죠. 그래서 해보니까 네. 탯줄 속에 있는 TIMP2라는 단백질이 네. 바로 젊게 만드는 돼 있고요. 아직은 사람은 안 돼 있고요. 올해 1월 달에 그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있죠. 예, 예. 그 치매 환자들한테 똑같이 탯줄 그 혈액을 갖다 지금 주입해서 올해 11월에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 그럼 뭐야, 이제 결론적으로는 젊은 피가 조금은 영향을 준다.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쥐가 그 젊은 쥐 피를 갖다 네. 늙은 쥐한테 줬더니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데 양이 너무 적어서 사람 네. 탯줄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피를 그만큼 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자, 흔히 다리를 떨면 어르신들이 야, 복 나간다. 이런 맞아요, 얘기 하는데 맞아요. 이 다리 떨기가 혹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나요? 예, 이게 다리 떨기가 원래는 얘기 나오게 된 이유가 옛날에 되게 유명한 관상가가 어떤 거지를 봤는데 얼굴을 딱 봤을 땐 부자가 될 상인데 거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네. 다리를 너무 떨더라. 그래서 네. 다리를 못 떨게 하니까 부자가 됐다 해서 다리 떨면 복 나간다 이게 나오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운동량도 많이 떨어지고 또 자리에 앉아 있고 이런 것들이 심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하지정맥류냐 이런 것들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리를 떨던가 아니면 팔을 좀 털어주던가. 워낙 앉아 있으니까. 예, 전에 원장님이 소개시켜줬던 그 운동법 네. 그거 좀 네.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보기에는 안 좋고 복이 나갈 것 같긴 하지만 네네. 건강에는 좋다. 네. 자, 네 번째로 이러면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면 혈관 건강도 지키면서 다이어트까지 가능하다고요. 뭘까요? 이건 또 뭐야? 뭘까요? 굉장히 궁금하네. 네, 일단 감이 안 오네요. 보겠습니다. 목욕 목욕 비용. 하나면요? 저는 이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목욕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다이어트가 가능한 게 오랫동안 묵은 때를 밀면 한 1.5kg는 빠져요. 그런데 이게 혈관 기능까지 개선이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우리 목욕탕 딱 들어가면은 네. 그 물이 나를 꽉 압박하는 느낌이죠. 네. 그 느낌이 이제 정수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면은 배 같은 경우는 한 뭐 3에서 5cm 정도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뭐 다리 같은 데도 1cm 정도 줄어드는데 네. 나오면 물론 돌아와요. 근데 그런 압박이 있다 보니까 혈관이나 림프관 같은 데가 순환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러면서 대사순환도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되고 혈관 건강에도 좋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압이 예. 작용을 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혈관이 약하거나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도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위험한 게 특히 이제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혈류가 올라가니까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네. 근데 조금 지나게 되면 또 문제가 뭐가 되느냐? 좀 식게 되면은 더우니까 네. 우리 몸에서는 그 체온을 없애려면 혈관이 이렇게 이완이 돼요. 네네. 그 혈압이 떨어지면서 아까 여름이랑 똑같이 네. 피가 끈끈해지면서 혈류 속도가 느려지다가 네. 그다음에 냉탕 들어가잖아요. 그럼 혈관이 딱 들어가니까 혈압이 쫙 올라가서 막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부정맥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심장 질환 있는 사람은 열탕, 냉탕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급격한 온도차가 있는 물에는 들어가지 그렇죠. 말아라. 예. 자.